자, 이항 정리의 활용, 개념 설명 들어갑니다. 자, 한다.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느냐?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한 거였었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한 일반항을 배웠었어요. A에 대한 일반항이 어떻게 됐었죠? N, C, R에 A의 N-R, B의 R 제곱이 되는 거였죠. 여기서의 R은 0, 1, 2 그렇게 N까지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항이 몇 개 나와? 3개 나와. 왜? 0, 1, 2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항이 몇 개 나와? 4개 나와. 왜? 0, 1, 2, 3이니까. 그래서 항상 항이 한 개 더 나오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A 플러스 B의 0제곱은요.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왜 1이니? 얘에 대한 전개한 일반 항이 0, C, 0, A의 0제곱, B의 0제곱이거든. 그래서 0C, 0, 1이 나와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을 전개하면 A제곱, 2AB, B제곱이 나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곱셈 공식 잘 생각해봐. A의 세제곱, 3A제곱 B, 3A B제곱, B의 세제곱이 나와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하면은 A의 4제곱, 4A의 세제곱에 B, 6A제곱 B제곱, 4AB의 세제곱, B의 4제곱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5제곱도 전개해 볼게요. A의 5제곱, 5A의 4제곱에 B, 10A의 세제곱, B의 제곱, 10A제곱, B의 세제곱, 5A, B의 4제곱, B의 5제곱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규칙을 찾아보자. 개수만 갖다가 한번 써보자. 개수가 보니까 1, 1, 1. 맨 처음과 맨 끝은 항상 1인데 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1도 3, 1 더하기 3, 4, 6, 4, 5, 10, 10, 5, 1. 됐니? 자, 얘를 우리가 NCR로 적어보도록 하자.
자, 1은 왜 1이 나온 거야? 0. C 0이거든. 자, 그럼 얘 1은 왜 1이 나온 거지? 우리 아까 1반항 이거 잘 생각해 보면 되죠. 누구예요? 1, C, 0. 1, C, 1. 자, 얘는 왜 1이 나왔죠? 2C 0, 2C 1, 2C 2거든. 3C 0, 3C 1, 3C 2, 3C 3. 4C 0, 4C 1, 4C 2, 4C 3, 4C 4. 됐니?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요.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수들을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자. 잘 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1 더하기 2는 3 이런 것과 같이 얘랑 더하면 얘가 나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그렇죠. 모두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일반화 시키자고. N, C, R 더하기. 자, 첫 번째. NCR 더하기 N. 그러니까 다음 거잖아. 그러니까 NCR 플러스 1. 얘는 아랫줄. 그러니까 N 플러스 1. C. 얘네들이 숫자가 똑같지. 그래서 R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수열이 아니라 NCR 조합의 합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7C3 7C4 더하고 싶다고. 그럼 뭐 하면 돼? 8C4를 계산하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갔니? 자, 다음. 여기서 나오는 또 하나의 수열이 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자, 왼쪽 끝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내려갈 때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6은 10이야. 1 더하기 3은 4야. 1, 2, 3 합이 얼마야? 6이지. 그래서 이쪽이 6이야. 한 번 꺾는 거야. 1, 2, 3, 4 다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여기가 10이야. 알겠니? 이거는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야. 1, 3, 4잖아. 1, 3, 6, 10이잖아. 알겠니? 이렇게든 이렇게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정리해보자. 왼쪽 끝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쪽 끝에서 시작해도 되고 N, C, 0 N 플러스 1, C, 1 N 플러스 1, C, 2 미안 C, 2 그렇게. 자, 0부터 시작했을 때야. N, C, M 플러스 R, C, R까지 더하면 M 플러스 R 플러스 1, C, R과 같습니다.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있나 잘 봐. 1, 1, 1, 1, 2, 2, 2. 꺾어서 내려가면 여기 누구 있겠니? OC3. 알겠니? 자, N, C, N. N 플러스 1, C, N. N 플러스 2, C, N. 그렇게 N 플러스 R, C, N. 어떻게 돼? 한 칸 더 내려가죠? N 플러스 R 플러스 1, C,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리니?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자, 개수의 합이 1입니다. 개수의 합이 2입니다. 개수의 합이 4예요. 개수의 합이 8이에요. 개수의 합이 얼마? 16이에요. 다 어떤 수들이야? 2의 거듭 제곱수들이야. 잘 봐. 얘는 2야. 여기 2가 있지? 얘네들의 합은 2의 제곱이야. 얘네들의 합은 2의 세제곱이야. 자, 증명해 드립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얘를 전개했어. 얘 전개하면 앞에 봐. 어떻게 돼? n, c, 0, x의 n제곱, n, c, 1, x의 n-1, 1의 1제곱. 이해 가니? n, c, 2, x의 n-2, 1의 제곱, n, c, 3, x의 n-3, 1의 세제곱. 1은 이제 빼고 쓸게. 그렇게. n, c, n-1, x. n, c, n.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x 플러스 1의 n제곱을.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잖아. 왜? 전개한 거잖아. 곱셈 공식. 그래서 양변 x에다가 1을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 1을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죠. 좌변 뭐죠? 2의 n제곱. 자, 공식 네 번째 공식 나왔습니다. 2의 n제곱은 1 집어넣어. n, c, 0, n, c, 1, n, c, 2, n, c, n-1, n, c, n이야. 그래서 얘네들까지의 합은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느낌 오니? 자, 다시. 공식이 겁나 많아요. 다 쓰고 다 외우세요. 자, 5번째. 자, 여기서 노란색 글씨 잘 보세요. 자, 노란색 글씨 잘 봐. n이 홀수였을 때. 잘 봐. 보고 계속 여기만 봐요. 책에 없는 내용까지 다 설명하는 거야, 나 지금. n이 홀수였을 때는 항이 몇 개 나와? 짝수개 나와. n이 홀수면 항이 짝수개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짝수개 나온다고. 그런데 이렇게 n이 홀수였을 때는 개수가 어떻게 되나 봐봐. 개수가 대칭된다고. 3, 3, 1, 1, 10, 10, 5, 5, 1, 1 대칭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대칭되는데 잘 보면 1, 3, 3, 1 다시 1. 자, 홀수 번째만 볼게. 1, 10, 5 짝수 번째 5, 10, 1 됐어?
잘 보세요. n이 2k 마이너스 1로 할까? 플러스 1로 할까? k는 자연수. 자, k는 자연수. n이 2k-1의 경우에는 항이 홀수기가 나오는데 항이 짝수기가 나오겠죠? n이 홀수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n, c, 0, n, c, 2, n, c, 4 뭐야? 홀수 번째 애들이야. 이거 뒤에가 짝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홀수 번째인 애들이야. 1번, 3번, 5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짝수계고요. n, c, n마 1까지의 합이 어떻죠? 짝수번 n, c1, n, c3, n, c5, n, cn까지의 합과 똑같아요. 알겠니? 얘랑 얘가 똑같고 얘랑 얘가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가. 얘랑 얘가 똑같고 n이 짝수인 경우 봅시다. n이 짝수이면 항의 개수가 홀수기예요. n이 짝수이면 항의 개수가 홀수기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어때? 1 더하기 6 더하기 1은 8이야. 4 더하기 4는 8이야. 알겠니? n이 짝수이면 뭐 어쨌든 똑같이 그 홀수계니까 n, c, n까지 가거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다 상관없이 그냥 홀수번의 합과 짝수번의 합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홀수번과 짝수번의 합들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얘가 아니라 얘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봐봐. 1, 3, 3, 1. 홀수인 경우구나. 미안해. 홀수인 경우에 1, 5, 10, 10, 5, 1 이것도 성립해. 자, 여기서 하나 더 성립하는 게 있죠. n, c, 0, n, c, 1, n, c, 2 n, c 뭐야? 2k-2 나누기 2k-1 은 n, c, k n, c, k 플러스 1 n, c, n과 똑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반 딱 나눠서 이쪽의 합과 이쪽의 합이 똑같다고. 왜? 홀수번이면 짝수기 나오거든? 이쪽의 총합과 이쪽의 총합이 똑같아. 그냥 그 얘기야. 일단 여기 한 차례 필기하시고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 얘네들은 다 뭐다? 원래 얘와 얘의 합이 뭔데? 2의 n제곱이지.
근데 그것의 절반이지. 2의 n-1제곱이야. 합이.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 홀수번들의 합과 짝수번들의 합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n, c, 0 빼기 n, c, 1 플러스 n, c, 2 마이너스 n, c, 3 플러스 n, c, 4 그렇게 더해서 n, c, n까지 의 합은 무조건 0 나와. 잠깐만 여기서 보자. 여기서. 자, 이거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x에다 뭐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0이에요. 6번 0.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얘와 얘의 부호가 서로 반대겠지요. 이해가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반대이긴 하겠지만 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그렇게 더해 나가면 뭐 n이 짝수야. 예를 들어서 n이 짝수면은 마이너스 n, c, n마 1 플러스 n, c, n까지 되고 걔가 0이 될 거야. 자, 실제로 한번 보세요. 얘 빼기 얘 더하기 얘는 0. 얘 빼기 얘 더하기 얘 빼기 얘는 0. 알겠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갖다 붙여주면 얘네들의 합은 0이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요거 다 썼죠? 이런 것도 있다. x에다가 i를 집어넣어 볼까? x에다가 이번에 허수인 i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 1 플러스 i의 n제곱을 전개하는 거야. 자, 그냥 12제곱을 전개해 보자. 12제곱? 잠깐만. 8개, 8이 16제곱을 해보자. 자, 1 플러스 i의 16제곱을 전개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16, C 0에 i의 16제곱이 나와요. i의 16제곱은 얼마죠? 1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은 16C1에 i의 15제곱이 나와. i의 15제곱은 마이너스 i야. 16C2 i의 몇 제곱? 14제곱이죠. i의 14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16C3에 i 16C4 1 이렇게 나와. 이쪽에다 쓸게.
16, C, 5 마이너스 I 16, C, 6 마이너스 1 16, C, 7 I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자. 얘를 정리하면은 뭐가 나올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서 묶어봅시다. 16C 0 마이너스 16C 2 플러스 16C 4 마이너스 16C 6 플러스 16C 8 마이너스 16C 10 플러스 16C 16 이렇게 나와. 실수 부분이. 허수 부분. I로 묶어버리자. 마이너스 16C 1 16C 3 마이너스 16C 5 16C 7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서 16C 15까지 가죠. 얘 플러스지? 오케이. 이렇게 가요. 됐나요? 요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런 것도 있다 하나 또 보여줄게. 그러니까 되게 활용도가 되게 많아. 잘 봐. (1 플러스 x의 10제곱과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곱하면 1 플러스 x의 몇 제곱이 나오냐? 20제곱이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 1 플러스 x의 10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의 10제곱 여기서 내가 x의 10제곱항을 구해보자. x의 10제곱 전개했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이쪽에서 상수항, 이쪽에서 10제곱. 이해 가냐? 난 1 플러스 x보다 x 플러스 1이 편하거든? 생각이? 그래서 x 플러스 1로 바꿀게. 자, 앞에서 10제곱. 앞에서 10제곱. 어떻게 나와? 미안. 10, C, 0. x의 10제곱. 뒤에서 상수항. 10, C, 10 곱하기 1의 10제곱 더하기 앞에서 몇 차? 9차. 10, C, 1 뒤에서 몇 차? 1차. 10, C, 9 이해 갔니? 그렇게 10, C, 2 10, C, 8 미안해 이거 자꾸 연음이 돼. 나도 모르게 습관적이야. 자, 그렇게 10, C, 8 10, C, 2 10, C, 9 10, C, 1 10, C, 10 10, C, 0 이게 바로 뭐니? 좌변에서 오케이? 좌변에서 10차 상수, 9차 1차, 8차 2차, 7차 3차 이렇게 곱해서 싹 다 더한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좌변을 전개했을 때의 10차항의 개수야. 그런데 걔는 여기 전개했을 때 10차항의 개수하고 똑같겠죠. 그럼 얘를 전개했을 때 10차항의 개수는 누구겠니? 20, C, 10의 x의 10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잘 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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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0 더하기 10은 10, 1 더하기 9는 10, 2 더하기 8은 10, 다 10이죠. 그쵸? 이렇게 돼서 끝까지 다 가면 얘는 그냥
20시 10과 같아요. 알겠니?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50페이지 잠깐 펴시고요. 거기 보면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해요. 하키스틱 수열이라고 해요. 하키스틱 수열. 아까 선생님이 다 보여줬던 특징들이죠. 파스칼 삼각형 안에서 나오는 특징들입니다.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 풀어보세요. 배웠으면 할 수 있어. 배운 것들 가지고 해봐봐. 보자. 이거 뭘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뭐야? 하키스틱. 그치? 하키스틱 구조. 그럼 10시 2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11, C, 3. 앞에 거, 뒤에 거 둘 다 하나씩 더해요. 근데 11C 3이 뭐야? 왜 11C 3이 없어? 그래서 11C 8이 정답이죠. 정답 5번. 11C 3이 11C 8이니까. 자, 이걸 전개해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랬다. 어떻게 되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괄호에서는 안 나오겠죠. 세제곱하기. 그래서 세 번째 괄호에서 나오겠죠. 3C 3. 또 4C 3. 또 5C 3. 그렇게 어디까지가? 7C 3까지 가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하키스틱이에요. 3C 3, 4C 3, 5C 3, 6C 3, 7C 3. 뭐야?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8C 오른쪽으로 갔지. 4. 8C 4와 같겠죠. 84, 84, 71이래요. 70. 뭐야 이거 너무 쉽잖아. 야, 바로 1번 보자. 야, 7C 0부터 7C 7까지 2의 7제곱이죠? 괄호 1번 7. 괄호 2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C 1, 20C 2 부호가 마플 시너지 풀까 우리? 미안. 자, 원래 합이 0 될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어. 누가 빠져 있어? 20C 0이 빠져 있잖아. 어? 마이너스 20C 0. 얘가 0이거든. 얘까지 추가가 되어야지 0이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20C 0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에요. 3번. ENC 0, ENC 2.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홀수 번째들만 싹 다 더하고 있는 거죠? 홀수 번째들만. 그러면은 원래는 홀수 번째가 아니라 전부 다 있었으면 2의 2n 제곱이거든? 근데 지금 홀수 번째들만 쓰고 있잖아. 0, 2, 4. 이거 홀수 번째야. 그래서 빼기 1. 홀수 번째들만이니까. 절반이겠죠. 128인데 2의 7제곱. 따라서 n은 4. n은 4. 이거 너무 쉽지. 뭐야 이거. 문제가 있네. 뭐가 빠졌지?
더하기 11, C 11 해주면 짝수 번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2의 10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쟤만 있으니까 얘는 넘기면 되겠죠. 1023. 자,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 찾아.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A래. 그러면 뭐 어떻게 응용을 할 거냐면 11은 자, x 플러스 1의 10제곱에서 x에다가 10 집어넣은 거야. 이해가 갔니? x에다 10 집어넣은 거라고. 이 식에다가. 그게 11의 10제곱이야.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x의 10제곱 그 다음 10 x의 9제곱 뭐 그딴 식으로 10x 플러스 1 이렇게 갈 거야. 됐지? 자, x에다 뭘 집어넣자? 10을 집어넣자. 11의 10제곱. 그러면 10의 10제곱 땡땡땡땡 10의 9제곱이 있고 여기 10. 그럼 어떻게 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야. 그럼 100으로 묶어 밖에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눈 나머지는 묶고 나서 밖에 남아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얘네 전부 다 100으로 묶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이 괄호 안에 묶이고 밖에 1이 남아있을 거야. 정답은 A는 1. 자, 다음 21의 10제곱이야.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면 돼? X에다가 20 집어넣은 거죠. 그쵸? X에다가 20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21의 10제곱은 20의 10제곱 10 곱하기 20의 9제곱 그렇게 10 곱하기 20 더하기 1까지 갈 거야. 그러면은 400으로 묶었다. 400으로 묶으면 얘에서부터 얘 전항까지가 싹 다 괄호 안으로 들어갈 거고 밖에 얘네 둘만 남아있을 거야. 201. 그래서 정답은 202가 돼요. 어머, 끝났네. 계속 나갈 거거든? 55페이지까지 확인 체크 문제. 이거는 공식과 같아서 머릿속에서 금방 지워지거든, 얘들아. 이거 A스텝도 풀릴 거 같으네. 자, 확인 체크 문제 빨리 풀으세요. 다음 진도 나갈 겁니다. 진도 더 나갑시다. 자, 확률 들어갑시다. 자, 설명한다. 용어 정리서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확률이에요, 확률. 경우의 수랑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라. 그게 확률이야.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자. 지금 여기 용어 정리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져.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시행은 뭐냐? 시행. 시행이 뭐야? 하나의 행위야. 하는 거야. 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그게 시행이야.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뭔 소리야? 그냥 그 짓을 하는 거. 그게 시행이야. 표본 공간.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그럼 여기서 표본 공간은 이거 너무 많은데. 자, 내가 만약에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럼 표본 공간은 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표본 공간은 1,1 뭐야? 둘 다 1,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1,2 1,3 1,6까지 나오겠죠? 2,1 2,2 2,3 2,6 그렇게 누구까지 나오니? 6,6까지 나오는 집합. 이게 표본 공간이야.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36개가 되겠죠? 6개, 6개 곱하니까 36개. 자, 사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 생기는 것. 그걸 사건이라고 해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자, 사건에는 여기서 어떤 사건들이 있나 보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인 거야. 홀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을 수 있겠죠?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도 있겠죠? 두 수의 합이 4가 나오는 사건도 있는 거야. 이게 사건이야. 만족하는 상황. 그런 걸 사건이라고 해요. 근원사건. 근원사건은요, 원소가 하나인 경우. 그것을 우리는 근원사건이라고 해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뭐가 있죠? 두 수의 곱이 36이 되는 사건. 66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건 근원사건이 됩니다. 자, 전사건은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을 표본 거. 전사건 모든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건, 공집합하고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건이랑 집합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봐도 돼. 사건은 집합이야. 무엇의 집합이야?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사건이에요. 자, 공사건은 그럼 뭐겠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공사건은 원소가 없다는 뜻이야. 빌공자를 써서.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무슨 얘기야?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지? 49가 나오는 사건. 두 수의 곱이 49가 나오는 사건. 일어날 수 없죠. 77에 49.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야. 그래서 그 사건은 여기 시행에서는 공사건이 됩니다. 공사건. 이런 게 공사건이에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그러니까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게 시행이야. 그 짓거리를 하는 거. 자, 표본 공간은 1, 2, 3, 4, 5, 6이 들어가 있는 원소, 집합. 그게 표본 공간이고요. 자, 뭐 근원 사건. 뭐 각각이 원소죠. 그렇죠?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5가 나오는 사건. 같은 사건이죠? 그런 사건. 지금 방금 얘기한 건 같은 사건이. 자, 그럼 배반 사건은 무슨 사건의 관계일까? 배반의 관계. 자, 먼저 합사건, 곱사건, 배반 사건 용어 정리 배우시면 돼요. 합사건은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여기 아래 있으니까 이걸 보고 할게요. 이걸 보고선 설명을 다 해줄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사건이라고 치자. 4의 약수. 누가 있죠? 1, 2, 4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A는 1, 2, 4예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 6. 배수 원소가 2개야. 자, 그러면 합사건. 합사건은 뭐냐면은 주사위 한 개를 던져 4의 약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게 합사건이야. 또는으로 연결되면 돼. 그러면 이것들은 합사건이 되기 때문에 4의 약수 또는 3의 배수. 따라서 1, 2, 3, 4, 6. 1, 2, 3, 4, 6. 그래서 합사건은 1, 2, 3, 4, 6이야. 자, 다음.
곱사건은요, 곱하는 게 아니고요. 교집합을 얘기하는 게 곱사건이에요. 근데 뭐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됩니다. 자, 교집합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A사건과 B사건의 곱사건은 공사건입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집합은 없으니까요. 곱사건 잘 쓰지도 않을 거고 합사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배반 사건은 뭐냐? 일어나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관계야. 이게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교집합이 없는 두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자, 배반 사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헷갈릴 게 분명히 나올 거거든. 독립 사건이라고 해서 얘랑 헷갈리는 게 있거든. 자, 배반 사건은 교집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시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져 짝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사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두 사건의 관계가 배반 사건이 됩니다. 배반 사건. 자, 그럼 여사건입니다. 역시나 여집합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사건은 여집합. 자, 다시.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 뭐 예를 들어서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 4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은 원소가 1, 2, 4야. 그럼 그것에 대한 여사건은 A사건의 여사건은 원소가 뭐가 나와야 돼? 3, 5, 6이 나와야 돼. 그래서 3, 5, 6을 원소로 다 가져도 되고 3만 갖고 있어도 되고 6만 갖고 있어도 되고 어쨌든 그러한 사건들은 얘하고 배반 사건의 관계이고 A사건의 여사건은 어쨌든 3, 5, 6 이게 여사건이야. 남을 여자야. A사건의 원소를 제외한 여기 나와 있죠? 3, 5, 6 이게 여사건이야. 그럼 여사건은 A사건과 배반의 관계가 되는 거야. 여사건과 A사건은 교집합이 없으니까 배반 관계가 되는 거야. 배반했어. 자,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 보자. 그러니까 경우의 수하고 되게 비슷한데 뭔가 좀 다른 거, 그거를 배우면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도록 하자. 자, 먼저 확률을 배우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에 대해서 원소들을 보도록 하자. 자, 괄호 1번 볼게요. 뭐야, 5분밖에 안 남았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사건. 이거 되게 쉬워. 그러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 짝수가 나오는 사건 A사건,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사건. 그럼 둘이 무슨 관계? 배반의 관계. 자,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C.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하시오. 자, C 사건은요. 뭐라고 그랬죠? 4의 약수 1, 2, 4. 얘는 짝수도 갖고 있고 홀수도 갖고 있어. 따라서 A, B하고는 배반의 관계가 아니야. 따라서 배반 사건의 관계는 A, N, B의 관계가 배반 사건의 관계가 됩니다. 됐죠? 왜? 교집합 없으니까. 자, 괄호 2번 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 6의 약수 1, 2, 3, 6. 다음, 이때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뭔 사건인지 용어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소가 같으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인 거야. 다시 얘기한다. 집합의 원소가 같으면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야. A 사건과 배반 사건이 될 수 있는. 자, 다시 얘기한다. A하고 교집합이 없는 집합은 몇 개? 이 얘기야. 무엇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 4, 5, 7, 8. 얘의 부분집합이면 되지. 됐지? 2의 4제곱 16개. 공사건 제외라는 말 없죠. 그래서 16개예요. 공사건 포함입니다. 공사건도 얘하고 배반 사건이에요.
공사건도. 끝. 자, 확률의 뜻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너무 어이없지 않냐? 확률. 영어로 probability.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PA라고 갖다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볼게요. 아까 했던 것에서 연장선상에서 봅시다. 이게 약수죠. 자, 1부터 8까지의 숫자 카드가 있어요. 숫자 카드가 있어요. 다음, 그 1부터 8까지의 숫자 카드들 중에서 6의 약수가, 자, 내가 한 장을 뽑았어. 한 장을 뽑았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것을 영어 너무 약하다. 야, probability A.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확률은 우리 알잖아, 이거 사실. 이거 확률 얼마야? 8분의 4지? 그지? 그냥 니네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정리해 나가면서 배우자는 얘기야. 그래서, NS, 뭐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전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전사건. 모든 사건. 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A 사건의 원소의 개수야. 이게 확률이야. 자, 그래서 표본 공간 1부터 8까지 있죠. 표본 공간. 그래서 1부터 8. 8분의 4. 그래서 정답 확률 2분의 1이 된다. 이게 확률이야. 이게 확률이야. 이게 큰 수의 법칙인데 통계적 확률. 근데 이게 사실 확률도 마찬가지야. 개념은 이게 다야. 별거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각의 상황마다 우리가 그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하는 상황들을 다 배워야 돼. 그게 어려워서 유형이 중요한 거야. 개념은 이게 다야. 이게 별로 없어. 별게 없어. 이게 다야. 자, 통계적 확률 이런 겁니다. 내가 방금 1부터 8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았을 때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그럼 내가 이걸 겁나 많이 해. 100번을 해. 1000번을 해. 10,000번을 해. 그럼 10,000번 했을 때 10,000번을 했다? 그러면 10,000번 중에서 몇 번은? 5,000번은 6의 약수가 나올 것이다. 이게 큰 수의 법칙이거든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냥 옆에다 써놓으세요. 큰 수의 법칙. 5,000번은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근사치로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확률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확률은 어때? 마치 이런 거죠. 전체 집합분의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최대 얼마? 1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 NA의 원소의 개수는 0개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NS보단 작거나 같을 거야. 거기까지 이해가죠? 전체 NS로 나눠버리자. NS로 나누면 얘는 NS분의 NA. 뭐야? PA. NS분의 NS. 얼마야? 1. 그래서 확률은 항상 0 이상 1 이하야. 확률이 0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자, 너가 미국 대통령이 될 확률은 0.0000001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잖아. 그치? 자, 근사치로 0이죠.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1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죠. 원소의 개수가 뭐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S에 대해 PS는 1이다. 뭐 당연한 거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 얼마? 0. 왜? 원소의 개수가 공사건, 공집합이니까. 그래서 확률이 0이다.
자, 그냥 이거 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돼.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이 없어도 똑같아요. 확률은. 왜 그러냐면 현실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뭐였어? 서로 다른 주사위라는 말이 없으면 주사위가 1, 2 나오나 2, 1이 나오나 어때? 같은 상황이었어. 같은 경우의 수였어. 경우의 수에서. 그거 이해하니? 서로 다른 주사위가 아니라 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똑같이 생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사물은 말하지 않으면 같은 거로 본다. 그래서 던졌을 때 나오는 상황이 1, 2나 2, 1이나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같은 상황으로 봐. 경우의 수에선. 그런데 확률에서는 엄연히 두 개, 즉 사물 또한 무조건 서로 다른으로 본다야. 실제적으로 확률을 보았을 때 그렇게 일어나니까. 내가 사물을 다르다라고 보더라도, 같다라고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그 횟수가 실제로 동전 두 개를 던졌어. 그럼 어떻게 나와? 앞. 같은 동전이야. 같은 동전 두 개를 던졌거든? 근데 앞, 뒤, 앞, 뒤. 이렇게 일어나더라 이거야. 같을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사물 또한. 확률을 계산할 땐 그래요. 그게 차이점이야. 가장 큰 차이점이 경우의 수와 확률에서의 차이점은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없어도 문제는 똑같아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나오는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는 아까 계산했죠? 몇 가지? 36가지가 있죠. 표본 공간의 모서는 1, 1, 1, 2, 1, 3, 1, 4, 땡땡땡, 6, 36가지. 6 곱하기 6, 36가지. 자, 그 중에서 두 주사위의 수가 1, 1, 2, 2, 3, 3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확률 6분의 1이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괄호 2번.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4 이상일 확률. 어쨌든 표본 공간은 36가지야. 차가 4야. 그럼 어떻게 돼? 1, 4. 1, 5, 5, 1. 이렇게 계산해야 돼. 1, 5, 5, 1. 1, 5, 5, 1. 1, 6, 6, 1. 네 가지. 그래서 9분의 1의 확률이 되죠. 4 이상. 4. 5. 맞죠? 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확률. 왜? 나 뭐 틀렸어? 뭐가? 네 가지가 아니구나. 그렇네. 2, 6, 6, 2도 있고. 그래서 6가지네요. 6분의 1이네요. 자, 두 눈의 수의 곱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일 확률? 36가지. 분의. 자, 1의 제곱. 한 가지. 4가 나오려면 2, 2. 1, 4, 4, 1. 9가 나오려면 3, 3. 16이 나오려면 4, 4. 밖에 없죠? 25도 한 가지죠? 36도 한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8. 36분의 8. 맞냐? 자, A, B, C, D, E, F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A, B, C가 서로 이웃하여 앉게 될 확률. 경우의 수예요. 똑같아요.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자, 6명이 일렬로 앉을 때 몇 가지? 총 6팩까지. A, B, C가 서로 이웃하여 앉으면 뭐 하라고 그랬죠? 덩어리 만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 B, C 덩어리 만드는 방법 3팩토리얼. A, B, C 빼고 D, E, F. 그래서 전체 4팩토리얼. 이게 확률이야. 경우에서 똑같죠?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건 똑같죠? 자, 2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세울 때 양 끝에 남학생을 세울 확률. 경우의 수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경우 5팩토리얼. 남학생 양 끝에 세워야 되죠. 2팩.
다음, 3명의 여학생을 일렬로 세운대. 양 끝에 남학생 있고. 그럼 몇 가지? 3팩.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이거 몇 번까지 있냐? 빨리 하자. 자, 3번. ABCDEF 6명을 열어서, 했죠? 4번. 1, 2, 3, 4, 5개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이 자연수가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해보자. 표본 공간 뭐니? 4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잖아. 그치? 어떻게 돼요? 5의 4제곱이 되죠. 뽑을 수 있는 게 5개씩, 5가지씩 해서 4번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짝수여야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뭐야? 2가지. 앞에는 5가지, 5가지,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정답 5분의 2. 참 쉽다. 오늘 안 나가네. 자, 7개의 문자. 아보카도. 자연 파기 범위죠. 자,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모음끼리 먼저 나열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이야. 자, 먼저 저거 전체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팩 나누기 5가 2개, A가 2개, 끝. 이게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야. 됐지? 원소의 개수야. 자, 다음. 분자는 뭐예요?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해야 되는 거죠. 그럼 모음끼리 이웃해서 나열을 먼저 덩어리 만들자. 4팩 나누기 2팩, 2팩. 그 다음 모음 덩어리랑 뭐가 남았어요? V, C, D. 그래서 전체 4팩.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다음을 구하시오. 4개 모두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여기서 4개의 공을 꺼낼 때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내가 얘기했잖아. 사물은 말하지 않아도 뭐로 봐? 서로 다른 거로 본다. 지금은 경우의 수가 아닌 확률에서는. 실제로 그거만큼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 그래서 10C4 표본 공간이죠. 다음 4개 모두 빨간 공 5C4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단 5개로 보셔야 돼요. 빨간 공 다. 괄호 2번 10C4 흰 공 2개 3C2 순차적 진행 검은 공 2개 2C2 4개 뽑지 10C4 흰 공 2개가 나올 확률. 그럼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더하기 합사건이죠. 합사건이야. 합사건. 흰 공 2개 빨간 공 2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바로 3번에 정답이 나오겠네요. 통계적 확률입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하여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색을 확인하고 퐁 다시 집어넣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3번에 한 번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이때 주머니 속에는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구하시오. 자, 그러면 내가 10개의 공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표본 공간 10, C2. 10개 중에서 2개 뽑는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서 어때야 돼요? 흰 공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흰 공의 개수를 n개라고 치자.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는 10-n개가 되겠지. 그래서 흰 공만 2개 뽑히는, 됐죠? 이게 10개 중에서 2개 뽑을 때 흰 공 2개가 뽑힐 확률이야.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지.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문제에서 뭐래? 3번에 한 번꼴로 그 사건이 일어났대잖아. 그럼 그 사건은 실제적으로 3번 중에 한 번, 뭐야? 3분의 1의 확률로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n값이 6이라고 나온대요. 갑시다. 과제 연습 문제 끝까지 해서 153번까지 과제로 해오세요.